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133회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34회도 지금 그 원산지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보면은 원산지 포시 기준하고 수입 농산물의 가공품 반입 반출 반입이죠. 농수산물 가공품에 관계되어 가지고도 했고, 지금 5조 6조에 보면은 그 법령에 대해서 벌칙에 대해서 14조 15조 14조가 있고 16조 벌칙이 어디 갔지? 15조는 벌칙이 어디 갔지? 농산지 법령을 지금 저 뒤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15조가 지금 없네요. 왜 없지? 하여튼 지금 컴퓨터 충전하고 한다고 지금 컴퓨터는 안 보고 합니다. 진도는 바로 빼버리니까 15조가 지금 빠져버렸는데 15조가 없네요. 좀 더 확인을 보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정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14조 벌칙은 6조하고 6조 1항 2항은 문제였고요. 6조 1항 2항 16조 벌칙에 보면은 9조 1항의 문제였습니다. 9조 1항 9조 1항의 문제는 5조와 6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17조도 양보를 구정이 있는데 14조부터 16조입니다. 15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번 시간 끝나고 134회 끝나고 원산지 법령을 컴퓨터로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구조를 들어가면요,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간세청장, 도지사까지 해가지고 5조 6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벌칙인데, 원산지 포시 등의 위반에 대해서 5조 원산지 포시해라, 5조 이하 가름해라, 3조 집단 거실소 등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포시의 이행, 변경, 삭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농산물에 대한 위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의 거래행위 금지. 여기는 폐기는 없네, 그죠? 폐기는 없단 말이에요. 거래행위 금지를 했으니까 거래행위 금지는 했지, 네가 폐기하든 네가 묻든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데 폐기는 없다. 그러고 나서 공포명령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지금 원산지의 공포명령인데 지금 134회입니다. 4회입니다. 공포명령에 관계돼서는 5조 및 6조에 위반하여 농수산물 가공품 등의 원산지 이해 이상 포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포시함에 따라 1조 5조 6조이죠.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가 확정된 경우에서는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명령은 5조 6조가 개입됐는데 9조 1항 9조 2항의 각호를 보면은 5조 1항 원산지 포시해라, 5조 3항 집단 거짓소가 있지. 미안합니다. 가름 구정은 없습니다. 가름 구정은 아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했죠. 그리고 9조의 3항에 보면은 2항에 따라 공포를 하여야 합니다. 5조 1항에 따라서 9조 2항 1호를 보면 5조 1항에 따라서 원산지 포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5조 3항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집단 거실소. 근데 5조 2항 가름 구정은 없다. 가름 구정은 공포도 하지 않고 가태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2항 9조 3항에 공포를 하면은, 이 공포명령이 지금 공부하시면 헷갈리는 게 농수산물 분지관리 법령 56조 59조 60조 같은 관계돼 가지고 유증자 변형에 대해서 공포명령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헷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앞페이지 81페이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 책 1차 기출을 했었어. 81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 관련 품질관리 법령 56조 유증자 변형 농수산물의 포시, 유증자 변형 농수산물을
생산, 출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임을 포시하여야 한다. 포시 방법 또는 시행령에 따른다. 대통령령에 따른다. 그러나고 시행령과 유전자 변형의 포시에 대해서 시행령을 다루고 나왔습니다. 시행령 안에 26조 시행령 공포명령 기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수산물은 10톤, 수산물의 경우에 판매 가격 한상 금액은 5억 원 이상,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의 기준이 되면은 공포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유전자 변형 포시 농산물에 대해서 공포명령하고, 그 뒤에 지금 153페이지 원산지에 관계돼 가지고 공포명령인데, 원산지는 5조 6조 구조에 들어있죠. 5조나 6조 위반에 대해서 공포명령했습니다. 물론 공부하시는 분은 양쪽에 적어 가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고까지도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유전자 변형에 대한 공포명령은 공포라는 내용의 포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포제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법 시행령 22조 2항에 보면은요, 공포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따라서 등록한 전국의 보급지구로 하는 한 개 이상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거는 유전자 변형에 대한 공포명령은 있지만 원산지 포시에 관해서는 공포명령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유전자 공포에 대한 기준 10톤 5억 원 이상 1년 동안 처분의 적발일 기준입니다.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이것도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에 대한 포시에 대해서 위반해가지고 공포명령하고, 원산지 포시에 대한 공포명령하고는 다르다. 저기는 81페이지고 원산지 공포명령은 152페이지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포명령을 보면은 여기는 어디에라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 공포명령은, 저 앞에서 공포명령은 81페이지는 누가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지 않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니다. 혼자입니다. 혼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조사할 권한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 원산지에 관계돼서는 네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간세청장,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세청장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상도 다르죠. 공포하는 것도 역시 공포하는 홈페이지는 아까 전에 그 유전자 변형의 그 공포명령은 식품의약품 처의 인터넷 공고, 거기에 홈페이지를 공포합니다. 여기는 공포하는 대상도 홈페이지 공포하는 것도 간세청, 해수부 장관, 해수부, 농림수산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대통령이 정하는 검역기관, 검사기관, 그리고 강력시 또는 구자치구까지,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나서 그 밖에 대능에 따라서 주요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까지도 다 공포합니다. 여기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안 들어갑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들어가는데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은 빠져가 있습니다. 이게 원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포하는데 내용에 보면 1. 처분 내용, 영업소 명칭, 농수산물 명칭, 방송 채널 사업자, 통신판매 중개업자 명칭, 그 밖에 관련된 대통령에 따라서 처분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차 문제, 1차도 언급되지만 2차 문제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6조를 하다가 이제 6조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6조는 1항 이야기 있습니다. 1항은 누구든지 거짓, 혼동, 위장, 혼합하지 마라. 이 1, 2, 3호는 암기를 하기가 적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품의 조립, 판매, 제공하는 자도 1, 2, 3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거짓, 혼동, 위장 판매, 포시 손상, 다른 동일 농산물에 혼합하여 조립, 판매, 제공하는 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6조 3항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위장 판매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불응으로 한다. 공동불응입니다. 그 다음에 4항 6조 4항 그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임대를 냈으면은 임차인이 그
위에 갖고 뭐 1항 2항에 대해서 거짓 포시를 하고 또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방송업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트로를 먹습니다. 가트로 먹는 것은 아까 말대로 4항과 5항은 방송법에도 있지만 방송업자라든지 방송채널 사업자 이 사람도 가트로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뒷페이지 241페이지를 보니까 241페이지를 따라가십시오. 따라오세요. 241페이지에 라마를 보면은 100, 200, 400을 가트로를 먹습니다. 1차는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까지 가트로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1, 2, 4. 그 다음에 6조의 이 가진금. 가진금 문제는 포시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없습니다. 5조는 안 들어갑니다. 네 사람, 몇 사람 들어갑니다. 도지사까지 네 사람이네요. 간제청장,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도지사 큰 장까지입니다. 기초는 안 들어갑니다. 6조 1항과 2항을 어겼을 때 6조 1항과 2항을 어겼을 때 1항과 2항을 2년간 이해 이상 투투 6조입니다. 위반한 자의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가진금을 부과한다. 이것이 이제 3회 318이라든 1회 195페이지 가진금이 나왔습니다. 횟수가 같은 것은 횟수는 합산한다. 그러고 나서 3회 318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318페이지를 가면요. 가진금 부과 220회.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령상 가진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을 해서 시행령에 보면은 가진금은 납부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내 가진금은 농림해조 도지사 맞죠? 수납하는 기간에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동산 사유로 납부할 수 없을 때는 7일 3지가 7일 내에 내야 한다. 근데 왜 간제청장은 없죠? 간제청장도 있어야 되는데 간제청장이 빠졌네. 시행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가진금 내는 거 도지사까지 4명이 가진금 부과하고 국세 체납세 해가지고 세수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진금은 어딘가 보면 1회 1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회 195입니다. 5페이지를 따라오십시오. 20번입니다. 법령상 가진금의 가론에 나온 것은 2년간 이해 이상 한 자에게 그 위반은 5배 가진금을 부과한다. 5배까지 부과하면서 가진금을 3억까지인가 3억 맞죠? 5배까지 하면서 3억인가 5억이 헷갈리네요. 지금 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가진금도 보면 범위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며칠 내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범위하고 5배 3억일 겁니다. 3억 3억입니다. 3억 헷갈리면 5배까지 내면서 3억까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간 이해 이상 두 분이 언급됐으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가진금도 도포가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얼마 최고는 3억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카페도 있거든요. 카페 찾아려면 시간 걸리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포시에 대한 조사. 자, 조사하는 것도 보세요. 네 사람입니다. 간제청장, 도지사까지 대령에 따라서 조사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 또 가트로 아까 전에 먹죠. 그럼 여기 조사했는데 가트로 먹을 때는 241페이지가 뭐였습니까? 네, 얼마까지 먹습니까? 지금 해가지고 가트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줘. 자, 240페이지 조사, 7조 3항 조사는 100, 300, 500을 먹습니다. 100, 300, 500을 먹습니다. 100, 300, 3차는 500만원 이하까지 가트로를 먹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하면 이 경우 간세청장은 수거조사 업무는 5조 1항의 원산지 포시 대상 1항입니다. 수입한 농산물 운동 가공품에 대해서 가공한 국내에서 제가 한정한다. 간세청장은 왜 그러니까 수입만 관계되는 것만 포시하는 겁니다. 5조 1항에 대해서. 나머지는 아까 말대로 도지사도 하고 그리고 해수부 장관도 하고 농림수산부 장관도 하니까
우리는 관세청장 입장에서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뿐만 하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는 거 맞죠? 그럼 조사에 따라서 그 하고 정당 사유를 기피하면은 1천만원 가태료인데 아까 말해도 100 얼마입니까?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입니다. 300만원, 500만원까지 먹습니다. 세부상 뒤에 124페이지를 241페이지입니까? 241페이지 2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영수증 비치해야 됩니다. 5조 사망입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다 필요 없죠? 영수증 비치하는 건 5조 사망이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5조 사망입니다. 원산지를 포시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31조 각종 18조 따라서 원산기 있는 원수증 꺼내야 한다. 자, 5조 사망이 뭡니까? 집단 거래소입니다. 집단 거래소만 영수증 필요합니다. 집단 거래소. 집단 거래소만 원산지 포시를 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그 8조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단 거래소입니다. 집단 거래소입니다. 5조 사망 집단 거래소만 한다는 거예요. 거래소만 영수증 6개월 보관해라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은 가태료 10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중에서 행정처분으로 범위를 248만 됐습니다. 248. 그래서 248 20만원 80만원 20만 48만원 24시 8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다가 구조납까지 했습니다. 원산지 포시에 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 간진장 도지사 시정명령, 공표 보시고 읽고 정리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조 2에 원산지 포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 교육이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교육은 농림수산부, 해수부, 관세청, 도지사 또 4명 들어왔죠. 4명. 큰 사람 4명이 들어왔습니다. 큰 기관에. 5조 6조 위반입니다. 얘는. 자, 위반의 내용이 뭡니까? 5조 6조 위반입니다. 5조 포시해라. 6조 하지 마라. 거짓, 혼동, 혼합, 위장하지 마라. 위반하여 9조 1항 확정되었습니다. 9조 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9조 1항은 또 뭡니까? 아까 5조 6조로 들어갔죠. 9조 1항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9조 1항이니까 4명이 도지사, 관세청장, 해수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5조 6조 맞죠? 원산지 포시해라. 6조 하지 마라. 1항 2항 위반한 자에 대하여 땅가공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했습니다. 처분했는데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5조 사망 집단 거짓소죠. 위반한 자는 처분은 1호 포시이행 변경 삭제만 시정명령한다. 5조 사망 뭡니까? 영수증도 5조 사망만 영수증 비치한다. 저도 이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걸 계속 정리하시고 5조 사망은 영수증 비치 6개월 간 비치한다. 매입 한 달 거래명세서를 매입 한 달로부터 6개월간 비치 보관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한다. 그리고 5조 사망 어기시면은 9조 1항에 따라서 위반 농산물 가공품 판매 거래행위 금지는 안됩니다. 시정명령 포시를 이행해라. 변경해라. 삭제해라. 시정명령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원산지 포시에 대한 교육은 9조 1항에 대한 처분 확정된 경우에 원산지 포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라. 통지받은 날 3개월 이내에 받아라. 이수명령 교육기간은 3개월 이내에 정한다. 미수장할 경우 가태료는 500만원인데 얘는 지금 저 가태료 500만원 중에서 얼마를 놓습니까? 242페이지 30, 60, 100만원입니다. 자, 외우십시오. 30, 60, 100만원입니다. 가태료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동부록으로 해가지고 해수부 장관 같은 것은 고유계를 위하여 고유 시행 지침을 마련합니다.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이 시행 지침을 마련하는 거지. 관세청장, 시도지사가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관세청장, 시도지사, 해수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유기사항을 명할 수는 있는데 그 시행지침을 누가 만든다고요? 4사람 중에 2사람을 만듭니다.
1항과 4항까지 구정해 고용내용 대상법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조 1항에 따라서 1항이 2항은 없네, 그죠? 공포명령 이건 아닙니다. 공포명령 받은 사람은 교육과 상관없고, 구조 1항 5조와 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받고 거래행위 금지를 받은 확정이 된 사람만 고유기수 받습니다. 저도 지금 말한 이렇게 책을 보고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돌아서면은 헷갈립니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관은 정부 제공 누가 합니까?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두 사람이 합니다. 두 사람. 방사능 물질에 대한 유출대에 대해서 정보를 국민이 알 권리에 대해서 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가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그 다음에 10조 3항 4조에 따라 심의를 농림수산물 품질관리 심의를 4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농수산물에 대한 심의는 없고요.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관리 심의 4조를 보시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조에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법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해수부 장관까지는 1항에 국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조의 103조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보칙 명예감시원 명예감시원은 관세청장은 이제 빠졌네요. 시도지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사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 명예감시원을 보시어 지도 홍보 계몽과 위반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지도 홍보 계몽 신고지 고발한다든지 적발을 못합니다. 신고하면 되거든요. 시도지사 3명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포상금이 지금 최근에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10건 한 건당 200만원 초과 못하고 10건이니까 2천만원 초과 못한다. 그걸 1000만원 초과 못하고 10건이니까 1억 초과 못한다로 변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정보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험 본 것도 어제 제가 손평사 시험 볼 때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게 시험 시행일 2018년 6월 16일 시행 중인 법률에 적용하여 답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포지를 시험 볼 때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에 관세청장 시도시는 자, 이거는 관세청장이 나왔습니다. 위반한 자는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의 신고 고발입니다. 예산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산물 원산지 포시에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단체나 개인, 단체에 대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두 사람. 대상은 지방자치제 개인, 법인, 단체. 개인, 기업, 단체. 법이라는 말을 안 썼네요. 그리고 시상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불응호, 공동불응한다. 여기에서는 우수 사례는 관세청이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관세청 시도지사로 포상금 지급은 4명 다 있고 명예감시원도 3명밖에 없습니다. 3. 혹시 강의 듣는 관세청 공무원 같은 거 모르겠는데 관세청에도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는 세관원입니다. 세관원. 여기에 원산지에 관계 가지고 명예세관원과 명예감시원은 틀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명예감시원은 3사람만 들어갑니다. 관세청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도 2사람, 원산지 교육은 4사람, 그런데 시행지침은 2사람. 그리고 교육 안 받았으면은 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전 이수명령 1항이지만 5조 6항 5조 6항에 위반해 가지고
9조 1항에 위반했습니다. 5조 6항이죠. 시정명령하고 그러고 나서 거래행위 금지죠. 이 금지를 처분받은 확정이 된 사람만 교육을 받고, 교육을 못 받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데 세부적으로 별표에 들어가면은 30만원, 60만원, 100만원, 3차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겁니다. 답을 놓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지받고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정한다. 교육이수 명령은 미수를 한 사람은 1차 했는데 교육받으려는데 안 받았어. 30만원. 두 번째 60만원. 100만원까지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법령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미수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됐죠. 조사한 거. 권한의 위임위탁도 도지사, 관세청장 4사람입니다. 관세청장, 도지사도 권한 위임을 할 수 있고요. 업무는 서로 협조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13조 3항 관세청장 3사람만 들어왔습니다. 원산지 포시제의 홀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나 지단체의 전산정보 처리의 체계의 정보 이용 및 관한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과 구청장까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 3사람밖에 없습니다. 지자체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벌칙 15조를 제가 지금 삭제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에 컴퓨터 돼가지고. 그 다음에 17조 양벌 구정도 보면은 14조와 16조까지입니다. 물론 14조 16조를 찾아가면 9조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6조 1, 2항 5조 6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밑에 있는 것들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18조입니다. 과태료 18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별표 들어가면은 범위가 작아지죠. 그죠? 그랬고 5조 1항 사망을 위반했고 그렇죠. 5조 4항 공동불허, 6조 4항 6조 5항 임대인 그리고 방송업자, 그리고 7조 조사위반, 8조 영수증거래. 영수증거래는 뭡니까? 집단거래소. 그죠? 5조 3항만 있죠. 집단거래소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태료 뒤에 242페이지를 박스를 보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항 2항에 대한 과태료 대통령 4명은 부과 징수한다. 4명이 부과 징수합니다. 과태료를. 그리고 밑에 검사란 수사물의 사무적 가치를 평가하여 구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검사하고 수사물을 등급 적부하는 판정하는 것이다. 검증이란 98조입니다. 공수사물 품질 관련 법령 98조. 기계적으로 성품을 하기 위해서 수사물의 품위, 성분 등을 기계적 약품을 사용하여 대상 수사물의 측정 분석 시행하여 수치로 판단하는 검증이라 한다. 검사란 법 88조입니다. 제가 법이라는 것은 농수산물 분지관리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 검정, 측정. 그리고 수산물의 검사 방법은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 정밀검사 안에는 화학물리, 미생물 검사가 있습니다. 수산물의 천도 측정 방법은 간능검사, 화학검사, 물리, 생물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선도 측정에는 서류 검사가 안 된다고 해서 서류를 보문해가지고 수산물 언제 잡히고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냉동됐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들은 서류 검사는 기본이니까 빼고 서류 검사 빼고 그 다음에 간능 검사, 화학 검사, 물리, 생물학적 검사로 선도 측정 방법으로 한다. 화학 검사까지. 그러니까 간능, 화학, 물리, 세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밀 검사라는 말은 이제 뺐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보면 세군학적 검사가 하는 건데 이거는 답을 하는 요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또 나누면 또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능검사, 화학검사까지는 선도 측정이 맞는데 어딘가 뒤에 하나 있는데 못 찾았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간능검사 수행 방법은 어체, 경도, 피부, 누운의 상태, 기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포에 대해서는 원산지 공포와 유전자 변형에 대한 공포 앞페이지 81과 지금 여기에 152페이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법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134회는 원산지 공포까지 해가지고 끝을 냈는데 다음 시간에는 135회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지금 바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관계들은 유통에 관계되는 법률 그리고 나서 원산 유전자 변형에 대한 법률 그리고 나서 등등을 지금 고민해 가지고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원산지법까지는 현재로 끝을 냈습니다. 134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